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외친 고 장준하 선생. 그가 1975년 의문의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김구 선생의 비서로 독립운동을 했고 자유와 민주, 반독재 투쟁에 헌신한 삶을 살았던 민주화의 산신 고 장준하 선생.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 불가론을 주장해 감옥살이를 하고 옥중에서 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통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그런데 또동 장준하 선생의 유골 검시 결과 사찰 의혹이 재점화됐다. 2007년 박근혜 후보가 장준하 선생 부인 김희숙 씨를 만나 위로했었으나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고 발언한 지금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씨를 만나보자. 독립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이면서 민주화운동가 이렇게 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하면서 민주화운동하셨던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씨 함께 자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추도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추도식이 딱 요 시기하고 딱 맞춰졌지만 처음에 아까 말씀해줬듯이 우연의 일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정리를 딱 하겠고요, 먼저. 네. 자,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님은 글쎄요. 일반 사람들은 뭐 독립운동가다, 또 언론인이다, 또 정치인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을, 이제는 아버님입니다만은, 이렇게 뵐 때, 그분은 굉장히 양심적인 민족 지도자였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심적인 민족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양심적인 민족 지도자, 그리고 어떤 민중의 엄청난 지지와 그 당시 대학생들이나 이런 쪽의 전설의 인물이었죠. 네. 그런 인물이 등산은 어떻게 직접 스스로 가신 겁니까? 등산을 가실 때는? 등산은 집이 어디신데 그 포천에 있는 산까지 가신 겁니까? 그 당시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에 산행을 다니셨습니다. 네. 그러나 산행을 일요일마다 가실 때 꼭 수행원들이랑 같이 다니셨죠. 네. 수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시대가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꼭 주변에 장 선생님을 모시고 다닌 분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네. 그날은 산행을 소위 어떤 계획이 전혀 없으셨고, 그래서 제가 27년 동안 아버님과 같이 살면서 처음으로 산행을 안 갈 테니까 어디 가서 아이들이랑 쉬다 와라. 그래서 댁에서 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이 없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 항상 산에 다 같이 다니던 분들도 산에 안 갈 테니까 오늘은 자유시간들을 가집시다. 그래서 다들 자신들의 자유시간을 갖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라고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날은 아침에도 저희 모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한 10여 년 전에 장 선생님 지구당에서 잠시 봉사활동 했던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겠으니까 잠깐 나와서 인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산에 가는데 조금만 준비해서 나오시면 간단하게 산행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 선생님이 샌드위치 한 조각하고 커피 보온병에다 넣으셔갖고 들고 나가셨던 거죠. 전화를 받고 나가셨네요. 그렇죠. 그분은 누구신지 나중에 전화 건 사람은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 한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누구신지 알고 계시고요. 그분이 사실은 이제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때 산행을 같이 했으니까. 그분은 산행 같이 했으면 산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그분도 그렇게 장준하 선생이 떨어졌을 때
그때 있었겠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같이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하고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요새 말로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의 증언과 목격자 얘기 모든 것이 맞지가 않는 거죠. 네. 시간도 안 맞고 증언 자체가 다 잘못됐죠. 그래서 타살임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37년 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머리 한쪽이 이렇게 푹 들어간 걸요. 분명히 그때도 아셨을 거 아닙니까? 네, 37년 전에 처음으로 사망을 하셨고, 시신을 집으로 모셔와갖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참, 암울한 시대에, 네. 공공기관에다가 이제 검시를 맡길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문상객으로 가장을 해서 외과 의사 2분하고 내과 의사 1분을 이제 네. 모셔다가 이제 수검, 즉 손으로 검시하고 네. 눈으로 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외상은 유일하게 네.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 허리 부분에 주사바늘 자죽과 네. 오른쪽 머리 뒤에 상흔, 조그마한 피가 흐르나는 조그만 찢어진 상흔과 그것을 손으로 만졌을 때 함몰이 됐다. 알고 계셨네, 벌써 예, 37년 그렇습니다. 전에. 그러면 그 함몰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럼 이게 타살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추락사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런 걸 좀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예. 아니, 아들로서. 예. 그때 저희가 의사분들 소견으로는 사인이 그것이다. 딴 상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시신을 염하는 분들이 와서 추락했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산에서 떨어졌다는 시신은 수없이 만져봤는데 어떻게 이런 시신이 있을 수 있겠느냐. 머리 뒤에 상처도 피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예. 몸에 부서진 게 하나도 없고 예. 다른 뼈는 하나도 부서진 게 없이 멀쩡한데 어떻게 이것이 산에서 떨어진 시신인가. 보통 추락사라고 하면 손이나 발이 골절상이 있게 돼 있죠. 많은 골전상이 일어나고 네. 또 한편 귀 뒤에 그런 상처가 날 정도면 척추나 목 네. 이런 데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이 보통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추락사가 아니라고 본인은 지금 아드님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네.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자, 지금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반갑습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치권이나 네. 아니면 어떤 무슨 민간 기구나 네. 또 아니면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 선체에 대한 그 의구심이 나는 이런 사망을 갖다가 밝혀준다면은 네. 저희로서는 상당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죠. 네. 단지 하나는 지금 문제들이 많은 무슨 대선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무슨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정쟁으로 무슨 삼는다 네.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네. 저희 가족은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이 네. 가족으로서 유족으로서 아버님의 사연을 밝히는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네. 청와대에도 재조사 요청을 했죠. 네, 오늘 아침 11시에 네. 청와대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네. 과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제 문을 닫았지만 네. 그러한 연고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에게 네.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진실이 꼭 밝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가 기사를 타살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초를 당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처음으로 참 용감한 기자였었죠. 네. 그 유신체제나 긴급 조치가 발동돼 있는데 네. 장 선생님이 사망이 추락사가 아닌 것 같았다 하는 의구심을 이제 품어갖고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구속이 됐죠. 네. 구속됐습니다. 네, 그 기사 쓴 예, 이후로. 구속됐다가 네.
금방 또 풀려났습니다. 네. 그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그 이후는 장준하 사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긴급조치 구호로 다스리게 됐습니다. 아,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긴급조치 네. 위반이 됐습니까? 그렇죠. 긴급조치법 네. 위반이 됐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당시는, 물론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이웃신을 뭐, 초헌법,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저는, 이웃신이라는 거는, 그, 박정희의 마음대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YS와 DJ 때도 이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민주정부 시대인데요. 네. 처음에 김대중 씨가 진상규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만들었죠. 일기를 했다가 그것이 뭐 시간이 좀 모자라돼서 아마 노무현 정권 때 이기를 했는데 네.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거기에 관계했던 분들은 과거사와 의문사의 그 정리를 위해서 많은 정말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한시적인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조건하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대 때 정리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늦춰질수록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장준하라는 세 글자가 자꾸 기억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괜히 지금 이렇게 대선 전국에 앞두고 괜히 말 많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네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준하 선생의 지금 죽음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폄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박근혜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타살임이 확정되면 아버지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걸 타살로 확정되면 그걸 꼭 박정희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심증은 가지만 꼭 또 그것도 밝혀내야 되겠지만요. 네. 타살 여부도 밝혀내야.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가 이걸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박근혜 후보가 장 선생님 죽음과 네. 죽음에 관해서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단지 그 박정희의 딸이다 네.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서는 박근혜 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연좌제라는 거, 네. 그거 좀 안 좋은 거죠. 네. 그거를 지금 와서 그에게 이제 부담을 지운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네. 또 단 한 가지 박근혜 씨가 정치를 또 이 나라를 끌고 가는 만약에 지도자가 돼갖고 네. 자신의 정치를 안 하고 과거 유신의 정치를 이어간다 할 경우에는 그건 안 어느 되죠. 정도 이제 그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연좌제가 지금 사실 사라졌기 때문에요. 박근혜 후보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책임져라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거꾸로 네. 우리가 입장 바꿔도 생각을 해도 지금 어머님한테 박근혜 후보가 과거 찾아왔었다면서요. 네. 네, 그때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때는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이명박 씨하고 네, 2007년도죠. 2007년도에 경선을 할 때입니다. 네, 그때 박근혜 씨가 이제 어머님을 찾아뵙겠다. 네, 그것은 삼척동서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과와 또 화해라는 것은 진정성과 진실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제 서로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서는 사과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요식행위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2007년도에 때도 바로 경선 앞두고 가신 겁니까? 그렇죠. 네. 뭔가 이제 마음에 좀 걸린 부분이 있어서 가셨겠죠. 그리고 네. 뭔가 화해를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 진실이 뭔가 규명된 다음에 좀 이런 화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겁니까?
바꾸고 안 바꾸고 없죠. 이것이 장 선생님의 사연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박근혜 씨가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연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타살로 규명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나한테 사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희 아버님 잘못을 제가 짊어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단지 하나, 어쩔 수 없죠. 숙명적으로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네. 자신이 뭐 얘기할 때 뭐 유신 시대에 그 청와대에서 안주인 노릇까지 했다. 네. 하지만 안주인 노릇 했다고 해서 사실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와 그 박근혜 씨가 서로 합작을 해갖고 음모를 해갖고선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닐 했다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네. 그건 아니니까. 네.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27살이면 기억 다 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정희 씨라고 불러드릴게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네.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선진께서는 어떤 가치를 두질 않았어요. 네. 박정희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존심을 상해하셨죠. 네. 민족적 자존심. 네. 그뿐입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업적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만 딱 대라면 아까 양심적인 민족 지도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적 중에 딱 하나만 큰 업적을 댄다면은 어떤 업적이 될까요? 두 개를 대도 좋습니다. 큰 업적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우리 젊은 지식인들에게 참 지식이 굶주렸었죠. 네. 그 지식의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거. 네. 그 당시는 가장 힘들었던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어떤 학문도 네. 그것까지도 감수를 하고 다 사상계를 통해서 네. 양식을 많이 넣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젊은이들이 무슨 4.19라든가 이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주셨다는 네.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 때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가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그 애국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네. 실천적 그런 사고를 갖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아마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해놓은 가장 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40대 이상은요. 네. 네, 적어도 월간사상 사상기를 한 번 정도 이상은 다 읽었었고요. 네, 그래도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 전설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지금도 어머님과 함께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입니까? 네. 저 어렵게 사시는데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 정부에. 그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네. 뭐 쉽게 말해서 36년간 이사를 한 36번, 39번 했으니까 네. 근데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뭐 먹고 살았으니까. 네. 취업도 안 됐다면서요? 취업을 할 수도 없죠. 취업하려고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날로 기관원이 찾아가 갖고서는 압력을 했으니까. 네. 그래 취업을 제가 못 하고 그랬죠. 그럼 뭐 사는 것조차도 집안에는 24시간 기관원들이 둘러싸갖고 출입자들 다 잡아대니까 뭐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정부, 국가, 정치인들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은 국민이 의지할 수 있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 즉 국민을 위한 정부, 네. 그런 정부가 앞으로는 이제 들어서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지금 굉장히 그 힘든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할 생각 안 하고, 네.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또 정치 권력에만 몰두하지 말고 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 네. 그런 피나는 싸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 이거 참 마음에 듭니다. 이 단어는. 정말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그죠? 이 정부에 대한 신뢰,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게 국민과, 네, 이 정부와의 마지막 하나 남은, 그죠? 소통거리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로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제 바람입니다. 아마 장준하 선생님도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요,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진실은 진실대로 객관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잘잘못은 그 다음에 따지는 거죠. 그죠? 네. 괜히 이거를, 진실을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딱 시기가 거기에 맞춰졌는데,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오늘 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평생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평생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